경매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경매 용어를 알고 투자 마인드를 갖추며 권리 분석과 임대차 보호법 등을 공부한 뒤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월세 흐름이나 시세 차익을 만들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한 뒤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현재의 삶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여 마음에 들고 수익을 줄 수 있을 물건을 골랐다면 시세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하려는 마음으로 조사를 해야 더 잘 되겠죠? 조사 후에 생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입찰을 포기하고 다른 경매 물건을 검색해도 됩니다. 어쨌든 입찰하려면 입찰 가격을 적어내야 하겠죠? 얼마로 적어서 내실 건가요? 당연히 부동산 경매 물건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조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면 가는 곳마다 옷값이 다릅니다. 경험해 보셨죠?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저가에서부터 최고가까지 가격이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물며 부동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서 가장 큰 가격의 상품이 부동산일 겁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는데도 이와 같은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아니, 더 많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인 시세조사를 할 때에도 흔히 접하는 물건처럼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쯤 할까? 주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말합니다. 사장님, 여기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 가능할까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도 사고방식과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아파트의 주인은 세금 문제로, 다른 투자처를 위한 투자금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빠르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또 다른 사람도 값을 좀 더 주더라도 급하게 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승기에 반대로 하락기에 아니면 상승 또는 하락을 예상하는 서로 다른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도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거래가의 흐름과 여러 사이트의 매물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이트를 참고하여 매물의 평균 가격을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00명에게 물어보고 그 가격의 평균을 확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세가 있을 겁니다. 그 시세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 내용에서 여러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직접 물어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네, 바로
그 경매 물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매일 거래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보다 현장 분위기와 현재 시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낙찰받으면 그 경매 물건의 임대나 매매도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말하는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 가능한 시세와 함께 여러 가지 관련된 팁들도 얻을 수 있으니 공손하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면 할수록 물어보는 실력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찰을 위해서 과거의 시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가격, 즉 최신 시세 정보가 필요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매 물건의 투자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도 거래 가능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바탕으로 내가 얻으려는 수익의 크기를 정하여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아파트가 접근하기 가장 쉬울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실거래 가격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큰 차이 없이 얼마에 거래 가능한지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빌라, 상가, 공장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은 실거래 신고가 의무가 아니므로 여러 부동산 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편입니다. 빌라, 상가, 공장 등의 상품을 각각 주력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개사들을 통해서 그 물건이 거래가 되어 왔고 지금도 거래 중이며 앞으로도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시세를 가장 최근 시세를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세조사 팁을 드리면 직접 모든 부동산에 방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 차비, 노력이 낭비되는데 막상 가면 물을 준비가 안 되어서 애만 먹을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시세를 알아내면 됩니다. 경매 물건 주변의 지도 검색을 통해서 중개사의 연락처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실행 방법은 경매 실전 교육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매 물건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에게 산다라고 물어보면 부동산 가격을 비싸게 부르고 판다라고 문의하면 싸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는 중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세를 물어보면 거래가 성립하도록 중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가격을 조절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다시 중간 가격에 맞춰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서 중개를
성사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라고만 통화를 하면 높은 시세와 과도한 호재만 듣고 시세 파악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라고도 물어보고 매도 시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정확한 시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사 통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층, 향, 방 개수 등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를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시세를 산정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알맞은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현장 조사는 언제 가야 하는 것일까요?